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파트에서 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봤었죠. 자,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화학적인 물질에 대한 성질, 그리고 이제 반응식에 대한 규칙, 이런 것처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법 파트는 사실 그냥 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나는 화학을 좀 알아서 위험물이 쉬워, 아니면 나는 화학을 좀 못해서 위험물이 어려워,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냥 순순히 단순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할애한 만큼 이제 점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쪽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나 법제처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치면 이제 법이 나오고 이제 법 시행령, 자 이제 그리고 시행 규칙, 자 그리고 이제 위험물 세부 기준까지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자가 따로 내용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있는 내용,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자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만 요약해서 책에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위험물 기능장 시험이 수십 회 치러졌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많이 이제 나오는 위주로만 실어놨고, 뭐 안 나온 이제 부분에서 시험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70회 중에서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두 번 나오는 거, 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챙겨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만 봐도 되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법령 내용만 다 알아도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절대, 만약에 전부 다 외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에 있는 부분을 다 맞춘다 가정했을 때 90점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찝어주는 내용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위험물 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 정도는 알고 가야 되죠.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하게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자 누가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철자 그대로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 이제 제조소 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소 등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조소는 뭔가요? 그러면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는 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그럼 취급소는 뭘까요? 취급소는 자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한마디로 이제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소 이제 8가지가 있죠. 저장소 8가지 이제 암기를 여러분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옥 내외가 있죠. 옥내, 옥외. 자, 옥내에는 옥내 저장소와 옥내 탱크가 있습니다. 옥 외에도 옥의 탱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가지. 물론 공부를 하면 다 암기가 자동으로 되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장소 8가지를 쓰시오. 그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그리고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자 간, 암, 이, 지로 외우면 좀 더 쉽겠죠. 간이 탱크, 안반 탱크, 이동 탱크, 지하 탱크, 전부 다 탱크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 내외 그리고 이제 옥내 옥에는 탱크가 있고 간암 이지로 이제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면 8가지 종류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겠죠. 자, 취급소에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가 있고, 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소와 이제 일반 취급소의 차이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원료, 위험물, 비위험물을 가지고 자, 그냥 위험물을 만들어낼 때 제조소고 일반 취급소는 위험물을 갖고 비위험물을 만드는 이러한 이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로 위험물을 운송시킬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받을까요? 위험물을 뭘로 옮길 때? 차량으로 옮길 때. 차량으로 옮길 때는 적용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암기해야 될 부분 보겠습니다.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나옵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단순히 그냥 뭐만 분명 만약에 특수해서 특수 인화물을 이제 제조하고 있었는데 1석유류로 바꾼다. 수량을 만약에 이제 하루에 500리터를 만드는데 1000으로 바꾼다. 자, 그럴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오늘이 뭐 예를 들어 7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일부터 자, 이제 품명과 이제 배수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7월 8일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허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품명 변경 아니면 이제 뭐 수량 이런 거 변경 신고서를 그냥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신고된 거죠.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물어봅니다. 자,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까지? 며칠 전까지 괄호 뚫어놓고 물어보겠죠. 누구에게 뭘 한다? 신고를 한다. 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냐면 신고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바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장소 취급소는 주택의 난방시설. 자, 저장소는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 한마디로 이제 뭐 농업, 축산, 업 이런 데 관련된 이제 저장소는 20배 이하. 제조소, 군사 목적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위험물의 취급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자, 어디서? 제조소 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 당연히 다뤄야겠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전부 다 위험물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해바라기유,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도 전부 다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정 수량 이하로 갖고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식용유를 10,000리터 갖고 있으면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식용유 같은 거 이것도 1리터가 안 됩니다. 근데 좀 큰 거 1리터짜리라고 하면 이거 10,000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집 위험물 저장소로 이제 이렇게 다 구조 위치 구조 다 설비 기준을 따라서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집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일 때 적용을 받고 아니면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자,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디에 따른다? 시도의 조례에 따릅니다. 그렇다고 뭐 집에서 뭐 식용유 하나를 갖고 있는데 뭐 시도의 조례에 따르다 이게 아니라 위험물을 취급을 하기는 하는데 자, 좀 지정 수량만큼은 아닌데 약간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취급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시도의 조례에 따르면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배수 보겠습니다. 2 이상의 품명을 저장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칼륨의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뭘 할까요? 예를 들어서 KClO3 이제 염소산 칼륨이죠. 지정 수량이 50kg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칼륨을 5kg만
자, 그리고 이제 KClO3를 25kg만 갖고 있습니다. 자, 지정수량 미만이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안 받을까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지정수량 배수를 합해서 얼마? 1이 넘어가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거고 1이 안 되면 안 받는 겁니다. 자, 10분의 5 더하기 50분의 25죠. 그러면 0.5 더하기 0.5 해서 1이 나옵니다. 1 이상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저런 물질을 취급하려고 하면 이 취급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소화 설비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10kg가 아니고 9kg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kg 맞고 여기서 5kg이 아니라 4kg을 갖고 있으면 0.9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합이 1이 넘으면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위 승계. 자, 내가 이제 위험물 제조소를 만들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 사업장을 넘겨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에게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 주유 취급소를 운영하다가 이제 아예 접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신고 안 하면 벌금 내죠. 자, 날짜랑 누구에게 뭘 하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완공 검사 신청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소 등 제조소와 이제 저장소와 취급소를 말하는 거죠. 자, 완공 검사는 언제 할까요?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사용하기 전에 이제 이러한 완공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완공 검사를 전부 다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그러면 매설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죠. 자, 왜냐하면 지하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매설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매설해놓고 나면 다시 그 땅 파서 검사할 거 아니기 때문에 매설하기 전에 완공 검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는 자, 이동 탱크를 이제 완공한 다음에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자, 이동 저장 탱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차에다가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붙인 다음에 검사를 받으라는 소리죠. 이송 취급소, 자, 배관을 보통 이제 지하에 매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설하기 전에 이제 완공 검사 신청을 받아야겠죠. 자, 나머지 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한 별표 한 3개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시험 문제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선임권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합니까? 이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죠. 관계인이란 자, 뭐 사장님, 아니면 뭐 인사 담당자, 아니면 뭐 인사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꼭 이 제조소를 만드는 사람이 위험물 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고용을 누가 합니까?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인사 담당자가 하겠죠. 그걸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선임 신고 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이제 등록을 시키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 안양으로 갔다. 그럼 안양 소방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수원으로 갔다. 그러면 수원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해임 또는 퇴직 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잘렸어요. 아니면 제가 그만뒀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회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하고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겠죠. 자, 만약에 안전관리자, 제가 어느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 갈 수 있잖아요. 아파서 쉴 수 있잖아요. 기타 사유로 그냥 휴가 쓸 수 있고 뭐 그냥 개인 사유로 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된 상태죠.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는 항상 상주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자가 일 그만둔 건 아니지만 휴가 쓸 수 있고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으면 일단 안전관리자가 없는 건 맞죠.
그럴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질병, 여행을 가더라도 30일 이내로만 가야 되죠. 안 그러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미선임했을 때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선임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이 선임 신고를 제때 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 자격자 1류부터 6류까지가 있겠죠. 기능장,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는 이 1류부터 6류까지의 위험물을 전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4류 위험물을 다룰 수 있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선임 조건도 이제 나오겠지만 위험물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능장은 차이가 있고 산업기사와 기능장은 차이가 없죠. 자, 이제 여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여기가 잘 나옵니다. 자, 위에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자,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어디죠?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자, 이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한번 잘 보겠습니다.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뭐죠? 저장소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10개 이하의 옥내 5개 안반 탱크 저장소, 30개 이하의 5개 탱크 저장소. 자, 그리고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는 자, 어떻게 한다? 자,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한 명의 안전관리자로 자, 등록을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임한 사람이 설치한 게 아니라 어떤 동일인이 이거를 다 같이 만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만약에 우리 회사에 5개 탱크가 4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전관리자 2명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하나의 탱크도 각각 하나의 저장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에 이런 5개 탱크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탱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면 이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 만약에 뭐 김 씨는 1번 탱크, 이 씨는 2번 탱크, 박 씨는 3번 탱크 다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자, 30개까지는 한 명이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비교적 최근 회차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4번까지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준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자, 동일 구내에 있거나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자, 지정 수량 몇 배?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3,000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명의 이제 안전관리자로 다 중복 선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자, 안전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합니까? 소방청장이 합니다. 근데 위탁을 하죠. 한국소방안전원장. 자,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험물 안전 이런 거 관리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죠.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모여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을 받는 장소에서 모여서 가면 이런 소방안전원 이쪽에서 나온 다음에 이쪽 강사분들이 나와서 각종 자료 뭐 이제 각종 영상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역 이제 관할 이제 소방서에서 한 명 나오셔갖고 교육도 이제 하죠. 자,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거고 소방안전원에 이제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자, 누가 봤습니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반자, 운송자. 그래서 자, 안전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교육 실시권자가 누구고 어디로 위탁을 주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대행 기관도 별표 2개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주. 자,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대행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1명. 한마디로 기능장 1명 있어도 되고 아니면 산업기사 1명 있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능장 산업기사 1명 이상, 그리고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명 이상.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자, 그러면 이제 뭐 가장 높은 걸로 갖고 있으려고 하면 기능장 1명에 산업기사 2명 있어도 되고 산업기사 1명에 기능사 2명 있어도 된다는 소리죠. 자, 전용 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를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자, 안전관리 대행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인력에, 자, 이러한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있습니까? 암기를 해야지. 자, 절연 저항계, 접지 저항 측정기, 가스농도 측정기, 정전기, 전위 측정기. 자, 그런데 전부 다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연 저항계, 그리고 절연 저항 측정기,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정전기, 전위 측정기. 안에 있는 것도 써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것만 외우겠습니다. 진동 시험기, 표면 온도계, 두께 측정기. 자, 안전 연구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어려우면 1, 4, 6, 7, 8번까지는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 한 4개 정도 쓰라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개만 알고 있으면 4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다 암기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소화설비 점검 기구 한 다음에 소화전 밸브 압력계, 방수 압력 측정기, 뭐 포 콜렉터, 헤드렌치, 포 컨테이너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한 글자 틀리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4, 6, 7, 8만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행기관 지정 취소 사유. 자,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자, 탱크 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 승인 등이 취소된 때, 대여한 때는 어떻게 된다?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 2가지는 그냥 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인의 기술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 가능한 최대의 이제 제조소 등의 수. 자,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몇 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몇 개?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자, 지정 수량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장소는 제외를 하죠. 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기술 인력이 사업장 방문 횟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 대행 기관의 기술 인력 또는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자, 블라블라블라 읽어보고 얼마, 매월 4회, 저장소 같은 경우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제조소 일반 취급소는 월 4회 이상, 저장소는 월 2회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부분은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안전관리 대행 기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때 딱 그냥 나와서 안전관리 대행 기관 기술 인력은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인력에 대해서 쓰시오, 뭐 보유해야 될 장비 목록을 쓰시오, 그리고 이제 뭐 지정 취소 사유를 쓰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배점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실제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 되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최대한 써야 된다. 자, 이 직전 회차 뭐 우리 이제 최근 회차만 보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배점이 상당히 크고 거기 안에 딸려 있는 문제가 한 뭐 7개, 8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전부 다 맞추면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다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은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반에 대한 이 항목은 좀 쉬운 형태로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대행 기관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좀 어렵게 나오면 뭐 대행 기관 이제 보유 장비를 쓰시오. 괄호 열고서 4가지 이상. 자, 지정 취소 사유를 쓰시오. 3가지.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한 다음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몇 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가? 그러면 주주소 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법령 파트는 여러분들 이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짬뽕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 공부할 때 최대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짜잘한 이제 한 7개, 8개 나오는데 한 3, 4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수치를 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령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